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성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도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유사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였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그 어느 종목보다도 신뢰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8세면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 재산만 약 18조 원이 되거든요. 23일 금요일 기준인데, 그에 따라서 자식들이 내야 되는 상속세만 무려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증이 있겠죠? 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궁금증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해할 텐데,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뒷부분의 말씀을 드려보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순환출자 구조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이 삼성물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17.4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도 채 되지 않죠. 그리고 각 기업들이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구조를 순환 출자 구조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 구조를 내다볼 때 현대차그룹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좌측을 보시면 현대차그룹도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순환 출자 구조였고, 최근에 취임한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지분율만 23.3%고,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살펴보면 많은 지분을 보유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자, 우측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글로비스가 약 23.3%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한번 보면 그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대차하고 기아차,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 핵심 기업인데 지분율이 3%가 채 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최정점에 설 것이고,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흐름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글로비스인데, 정의선 부회장이 취임했던 날짜가 10월 14일이거든요. 이 당시인데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4일날 취임을 했지만 그 전부터 정의선 부회장이 14일날 취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주가는 반응을 했었고,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도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물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기 전부터 삼성생명법이라고 하죠. 이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지난 여름에 삼성그룹이 삼성생명법으로 인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된다면 삼성물산이 지배구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과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 두 가지 소식으로 인한 실제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이 된다면 분명히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약 17% 이상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설 것이고, 그 기대감이 삼성물산으로 향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현대차그룹과 비교해보자면 삼성물산이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삼성물산이 조금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 물론 상황과 시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통상적인 상황과 지난 현대차그룹의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아마도 다음 주에는 삼성물산의 흐름이 양호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속세 10조 원, 이 부분과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10조 원을 내기에는 버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속세를 낼 때 상속세 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라든지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삼성물산, 이 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계열사가 아닌 삼성생명과 삼성 SDS, 이 두 기업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봤을 때 이 두 기업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도 증여세를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계열사들의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런 의견보다 배당 확대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 10조 원이나 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룹사의 배당 성향을 강화해서 이 배당을 통해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또 2021년부터 배당 성향 확대라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난 2017년에도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향후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잠정 실적 발표가 아닌 본 실적 발표 당일날 내년에 새로운 배당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이어서 이번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강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모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대글로비스와 삼성물산 각 그룹사의 최정점에 설 수 있는 핵심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이러한 기대감 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세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 매각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 지분 매각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확대해서 마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난 2016년 6월이죠. 이건희 회장이 사망설이 돌았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2016년 6월 30일인데 장중 한때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돌았고, 그때 삼성그룹의 주가들이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한번 그날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물산의 차트고요. 날짜는 2016년 6월이거든요. 이 당시가 6월달이고, 자,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가 약 9%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시 삼성물산이 가장 정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주가는 장중 한때 9%까지 큰 상승이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고요. 6월 30일이 이때거든요. 장중 한때 약 4%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생명이고요. 여기 긴 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이때 장중 한때 약 5.5%까지 주가에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조금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계열사들도 어쨌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작용이 된다면 그 외 계열사들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분명히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상속세 재원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보다는 배당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당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재성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도 알차게 보내시고 내일부터 다시 화이팅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